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나라의 굵기는 확실히 변법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변법은 어쩔 수 없이 몰려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은 진여공이 그의 구현령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제후들이 우리 진나라를 비천하게 여긴다 하여 이는 추악하기 그지없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기계를 내서 우리 진나라를 강성하게 할 수 있다면 그에게 영토를 나누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나라는 정말 제후들에게 멸시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632년 성북지전 때 진나라는 참정국이며 성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달 후에 천토지맹회의 때 패주인 진나라와 동맹국인 제송은 다 참석하고 또한 중립국과 패전국인 노체정 위진도 참석했지만 진나라는 참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여 참석하지 못한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는 사실상 진나라 군주는 비록 주천자에 의하여 이미 정식으로 제후국에 봉해졌지만 제후국들은 그를 제후로 취급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여 그와 팽기평자 즉 멸시하며 같은 반열에 마주보고 앉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진나라 사람들은 중원의 맹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 진나라 군주가 나중에 춘추 5패 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진목공이었지만 당시에는 졸부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여 전통적인 중원 제후국들은 이런 신출내기를 인정해 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여 이것은 당연히 차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운인 점은 차별을 당하면서도 진나라 사람들은 기가 죽지 않고 하늘이나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고 더더구나 스스로 타락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여 그들은 더욱 분발 도강을 선택합니다. 도강의 첫걸음은 바로 다른 나라들부터 멸시를 받는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였던 것입니다. 첫째는 문화가 낙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상황 변법 이전에 진나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형수, 형제 모두가 한 방에서 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유목민족의 생활 습관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남녀 구분이 엄격한 화족의 눈에 이것은 반문명적인 것으로 비추어졌던 것입니다. 둘째는 정치 혼란이었습니다. 기원전 425년 또 다른 진나라 대부 조양자가 사망을 한 해부터 진나라는 40여 년간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진해공은 자살을 하고 태자흥공은 승계하지 못했으며 또한 출공과 그의 모우는 함께 피살이 되고 시신은 깊은 강물에 빠뜨려진 것입니다. 그 결과 위무후는 진나라 내란을 틈타 진목공이 뺏어갔던 영토를 다시 회수합니다. 문화 낙후는 당연히 그들이 원래 뱀방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혼란은 귀족의 독재와 전횡으로 군왕의 권한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황 변법의 핵심 사상은 바로 군주 독재 중앙 집권이었습니다. 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바로 영주제를 폐지하고 지주제를 실시하며 봉건제를 폐지하고 군현제를 실시하며 세습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영주제를 폐지한 것은 원래 귀족에 예속되어 있던 신민을 중앙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귀족들의 예속물이 아니라 군왕 직할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봉건제를 폐지한 것은 갱대부의 체업을 군현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여 토지는 바로 군왕의 것이 된 것입니다. 또한 세습제를 폐지한 것은 모든 관리는 중앙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바로 국왕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 백성, 그리고 권력이 모두 군왕의 손에 장악됩니다. 당연히 권력이 집중됩니다.
이 권력 집중 이후의 군왕의 손안에 지휘봉을 가진 셈이 됩니다. 이 자유자재로 뒤흔들 수 있는 지휘봉은 바로 군공이라 부른 것입니다. 하여 이 군공이 있으면 농민도 제후의 봉에 집니다. 그러나 군공이 없으면 귀족도 체면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나라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전에는 용감하지만 사투에는 겁쟁이가 된 것입니다. 즉 나라를 위해 싸우지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만 죽이지 진나라 사람은 죽이지 않았던 것이고, 또한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죽이지 자그마한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나라 군공은 인두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적 1명을 죽이면 1급이 올라갑니다. 또한 적의 수급만 들고 오면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습니다. 즉 한 손으로 돈을 건네며 한 손으로 물건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여 이런 호랑지국에 적수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육국의 패배는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확실히 상황 변법이 없었더라면 진나라 굵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이 9년제는 진나라 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초진제는 모두 진나라보다 빨랐습니다. 이 변법을 시행한 것도 진나라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위나라 2개와 초나라 5기도 모두 상황보다 앞섰습니다. 그렇다면 최후에 이긴 것이 왜 진나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문화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 문화가 한 나라와 민족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기이합니다. 대체로 말해서 너무 적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크면 골치 아픕니다. 이는 월나라는 문화가 너무 적어서 손해를 보았습니다. 초송노는 너무 많아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송나라는 은상의 고국이고 노나라는 주공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초나라는 그 사이에서 이익을 주워 먹었던 것입니다. 이는 춘추시기 주나라 왕자조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패배한 후 그는 왕실의 대량 전적과 기물, 지식인과 과학기술 인원을 이끌고 피난을 떠납니다. 그 결과 원래 오랑캐 땅이던 초나라가 화하 문명의 세 번째 중심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는 노나라에서 나오고 묵가는 송나라에서 나오고 도가는 초나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나라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백지였습니다. 그러나 백지이면 그 무엇이든 누구든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진나라의 문화 공백을 채운 것은 바로 법과였습니다. 이 법과는 지역성이 없습니다. 하여 누구든지 돈을 많이 내면 계책을 내놓을 수 있고 그를 위해 목숨을 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괴리가 위나라 재상이 되고 신부래가 한나라 재상이 되고 오기는 초나라로 도망을 치고 상황은 진나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하여 당시 그것이 하도 이상할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법가에 적합한 나라는 바로 역시 진나라였던 것입니다. 하여 이 법가는 선진 제자 중 비교적 특이한 부류입니다. 유가, 묵가, 도가는 모두 이상주의자나 복고주의자였던 것입니다. 하여 도가는 태고를 그리워하고 묵가는 우세를 그리워하며 유가는 동주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법가는 실용주의자이며 공리주의자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현실에 대한 것이고 미래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가는 천도를 얘기하고 묵가는 제도를 얘기하고 유가는 왕도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법가는 패도를 얘기하고 진나라는 강성을 도모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뜻이 맞게 된 것입니다. 하물며 진나라의 민풍은 원래 질박했습니다. 전국시대까지 그들의 예술은 기껏해야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이것은 진나라가 황하 문명에 아직 동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화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연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생산 도구와 살인 도구로 훈련되기 딱 맞다는 것이고 심지어 진나라의 인재가 부족했던 것도 장점이 된 것입니다. 하여 사방에서 인재를 불러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객경 즉 타민족을 중용한 결과 한 단계 더 귀족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군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이는 일석양조였습니다. 따라서 법가가 크게 활약을 하면서 뜻을 펼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카드는 군권지상이었습니다. 수단은 고관 후록과 엄준한 준법이었습니다. 상을 크게 내리면 용맹한 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압박을 강하게 하면 순한 양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과 진여공은 이 패왕 조항과 강원의 두 손으로 진나라를 하나의 농장과 하나의 군용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여 이 거국적으로 보조가 일치하고 기울이 엄격하며 명령이 그대로 집행됐던 것입니다. 국왕이 명을 내리기만 하면 맹수처럼 적에게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횡행 패도는 그 누구도 막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역대 이래로 화하 제후들은 진나라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함어 번신 즉 그들을 소금에 절인 생선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자그마한 함어가 모든 큰 물고기를 잡아 먹었던 것입니다. 하여 지금 그들이 하는 것은 화하 문명의 수혈이 아니라 바로 환해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진시황이 혁명을 한 것입니다. 오랑캐로 멸시를 받던 그 오랑캐로부터 그들은 혁명을 당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는 자고 이래로 역사학자들은 아주 골치 아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나라 기원이 중원 서북지역 토착 민족인 서용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동부의 제로지구에서 온 은나라 족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이부족이라고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나라 경제 문화가 아주 낙후되었던 나라에서 진문공 14년 그러니까 기원전 753년에 비로소 처음으로 역사의 기록이 나오고 그의 초기 역사 자료는 결핍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연구에 많은 곤란을 조성했고 따라서 사람들은 그저 사기의 관련 문구를 보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진나라는 서북 지역의 고대 부족이라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왕구규도 진도 읍고에서 진의 조상 기원은 융적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은 융적의 집거 지역을 서북 지역으로 본 것입니다. 이는 목문 통조에서도 진나라는 서방 융족이라는 주장이 있고 일부 선진시대 고서적에서도 진나라 사람을 적 또는 융족으로 보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진우는 비록 진나라 사람들의 기원은 서방이었지만 그는 진나라와 주나라의 동일한 족속이라고 주장을 하고 하족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진나라 사람의 기원 문제는 서안에서 진시황 백마 무덤이 발견이 되면서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을 했고 새로이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여 일부 학자는 진나라 사람이 은나라 사람과 같이 동방에서 왔다는 주장을 팹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진나라 사람과 은나라 사람은 신앙의 점에서 모두 해노를 조상이라고 모셨다는 것입니다. 하여 그들은 산동 반도의 제로 일대에서 거주를 했고 경제적으로는 수렵과 유목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묘장 형식으로도 진나라 사람은 은나라를 승계했다는 것인데 이 설은 주로 진나라와 은나라 조상을 비교하여 은나라 시기에 진나라 사람들은 은나라의 한 부락이었는데 은나라가 망한 후 그들은 집단으로 주나라 노예가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주성왕 때 진나라 사람들은 반란에 참가를 하고 주나라에 의하여 진압이 된 후 진나라 사람들은 서쪽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었으며
나중에 진나라 직접 조상이 되었다고 본다는 것이 대체적 정설입니다.